네, 뉴욕 증시를 읽어야 우리 시장이 보입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단기 금리가 다시 한번 장중에 역전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 공개하고 나고도 사실 좀 설왕설래했는데 근데 미국 주가는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이게 아침부터 네.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 등락폭은 별로 없었던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 시작 이전에 타겟이라는 유통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매출 이익 나왔고요. 거기다가 어닝 가이던스까지 상향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가 무려 타겟이 20%로 올라갔는데요. 어찌되었건 타겟이라든가 로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회사지만 섹터 분류로 보면 이미 소비재에 속해 있는데요. 이미 소비재 오늘 섹터가 1.92%나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주가 떨어진 날도 그날은 홈디포 때문에 이 섹터가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 가장 강한 섹터가 이미 소비자라고 될 가능성이 크다 보여주겠고요. 타겟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익이 주당 1.82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이 1.62달러. 그러니까 10% 이상 더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15%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닝 서프라이즈에 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동일 점포 매출 이런 것들이 진짜 동일 점포 매출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림 보여드리면 2.9%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 3.4%가 나왔고요. 오른쪽은 바로 온라인 매출입니다. 온라인 매출이 4%나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지난주에 월마트도 그랬지만 이 타겟도 결국은 전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얼마만큼 회사에서 투자를 했고 그것이 성공을 거뒀느냐가 지금 주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쪽은 투자를 많이 했지만 돈을 못 벌고 있다. 그거랑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장단기 금리가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오늘 역전이 됐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것은 10년물이 떨어졌다기보다는 2년물이 좀 올라가서 또 장중에 역시 금리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여기 10년물과 2년물을 계속 보여드리지만 오늘 장중에 한 오후 미국 시간에 보면 오후 2시부터 해서 2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이 일단 보여주게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장단 금리 역전인데요.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의 오늘 근본 중에 하나는 독일에서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독일이 그동안도 30년물 이런 것들이 유통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사상 처음으로 발행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유럽 쪽에서 헤드라인으로 막 잡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결국은 돈이 지금 미국으로 가게 있다. 그런 것도 여전히 장기금리, 단기금리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만 독일 그리고 보면 뭐 프랑스 이런 데는 다 마이너스 금리다. 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G20 국가에서요. 네. G20 국가에서 우리나라랑요. 네. 중국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 나라는 상당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진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뉴스로 헤드라인을 본 건 처음인데요. 스위스 있죠? 예. 스위스는 뭐 예전부터 제일 먼저 이미 발행 시장부터 이미 30년짜리가 마이너스 금리 있었는데요. 스위스나 일본은 일부 회사채 있죠. 회사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세상이 열리고 있고 바로 지금 장단기 금리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기업의 회사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다음번 경제 위기의 키포인트가 될 거란 주장도 있다는 것도 오늘 뭐 준비는 안 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뭐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채권을 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건지 소위 뭐 나타날 수 있는 뭐 디플레의 전조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논란이 계속되잖아요. 네. 간밤에 좀 또 새로운 좀 진행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쪽에서 제일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루비니 교수가 있고 또 한 번이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더블라인의 군드라우 대표인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군드라우 대표가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채권 시장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고 결국 채권 시장이 결국은 이 양반은 국채도 국채지만은 회사채 문제가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인데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혹평하는 쪽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채권 시장의 통제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얘기하면서 연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리세션이 시작됐고 주식시장은 큰 붕괴 시작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뭐 매번 나온 얘기지만 글로벌 경제 리세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오늘 다시 한번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이 지금도 좀 조정 보이고 있고 약간 반등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8%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최악은 2,450이지만 2,400을 보고 있지만 일단 최소한 2,700 내지 2,650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런 사람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 밤이죠. 우리 시간 내일 밤은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오늘 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인 메리 달리가 미국 국내 경제 성장이 여전히 모멘텀을 유효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리세션 징후는 크지 않다는 얘기하면서 약간 결이 다른 얘기하고 있고요. 두 군데 내놓으라는 IB 이런 자산운용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회장과 블랙스탄의 바이런 위원 회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거의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근간인 소비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왕성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세션 우려는 과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주시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시장이 거래가 되는 거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리세션이 올 거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좀 협의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연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의료 쪽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네. 이 회사를 다 압니다 지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분들 잘 모르죠.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계 최대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서 많은 수많은 거기에 가령 이런 그 수술할 때도 쓰고요, 진단할 때도 쓰고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외과에서 수술할 때도 쓰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당뇨 진단할 때도 이런 게 다 들어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술, 서비스,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제약 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의료기기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해서는 워낙 장기적으로 중간에 마지 3상 단계에서도 어그러지는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수년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의료기기 시장은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첨단 의료기기가 계속 나오고 좀 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중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에서의 현대 의료 시설이 지금까지 택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병원은 늘어나고 현대 의료에 대한 수준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일단 실적이 엊그저께 발표인데 또 한번 긍정적인 실적.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시장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오른쪽 하단에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그게 바로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 시장이 7.5%로 여타 예를 들어서 선진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고작 플러스 마이너스 1%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 대표적으로 중국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의료기기에 중간에 관세를 낸다 안 낸다 하더라도 첨단 의료기기는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메디트로닉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주가의 사상체 효과 행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딱 얘기하면 한국에서 찾아야 되겠는데 한국은 이런 기업이 냉장을 보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수많은 의료기기 기업으로 묶은 ETF가 있습니다. 그거가 작년에 나온 건 올 초가 나왔을 겁니다. 타이거에서 의료기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307510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신 오스템 임플란트, 레고캠 바이오, 오스코텍, 디오, 아이센스, 인바딘, 시즌. 저희 방송 1부, 2부, 1부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 얘기 많이 하는 건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사는 건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대응은 쉽지 않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이 좋아진다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이런 ETF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예,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을 묶은 ETF가 있군요. 타이거는 이제 운용사의 시그널이니까 그렇고요. 의료기기 ETF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